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결국 최해병 특검 입법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용산과 국민의힘으로선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1일 열릴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핏 보면 김계환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버팅기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김계환의 청문회 불출석은 사실상 윤두창 방탄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작해보자면 위증을 할 경우 빼박 범죄자 행위인 국회 증감법 때문에 김계환 입장에서도 도저히 청문회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즉 위증을 하면서까지 윤두창이 방탄을 해줄 만큼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끝까지 도망을 다니겠다는 작전 같은데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용산 및 국힘이 멘붕할 만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김계환의 불출석이 용산과 국힘에게 대악재인 이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상병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신나게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부터 새벽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신나게 두들겨 팰 거거든. 그 청문회의 그 회의 주제를 누가 하느냐? 정청래 위원장이 합니다.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금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발언권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겠냐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종섭도 나와 있고 임성근도 나와 있고 박정훈 대령도 나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다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나올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엄청 쫄릴 것 같은데. 저는 왜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네. 상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대질신문이잖아. 네. 대질신문인데 박정훈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종섭이나 김계환이나 뭐 임성근이나 이런 사람들 안 나오면 그냥 박정훈 말만 영상으로 따가지고 그날 뉴스에 도배가 되는 거예요. 아예 네. 필터가 1도 없는 거지. 없어. 네. 그냥 박정훈 말을 없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네. 그러면 그걸 반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나와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임성근 같은 경우도 7대 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도 나와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김계환이 청문회에 출석하고 박정훈 대령과의 대지를 통해 저들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전 국민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박정훈 대령은 당당하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김계환은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청문회 출석 얘기로 돌아와서 김계환뿐만 아니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번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황당한 건 이들의 사유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최근 서북도 북한 관련 불안한 안보 상황이 사유인 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가 불안해서 청문회에 못 나가고 국방부 장관은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 때문에 청문회에 못 나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불출석 사유인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강하게 지적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보도로서 이제 주의 깊게 볼 대목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김계환이 박정훈 대령의 폭로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겠지만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서든 윤두창 방탄을 포기해서이든 청문회 불출석을 해버리니 이제는 국민의힘 내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을 전담마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건 현재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여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에 들어와 버리면 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명분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회를 보이콧하여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이 칼춤을 추게 냅두면 국민의힘에게 재앙급인 상황인데 다가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마저 보이콧하면 벌어지게 될 일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불이 붙기 시작할 때 네. 그때 패착이 당시 이정현 당대표가 국정감사 보이콧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를 해주지 않는 상태로 그때 문체부의 뭐 김종 뭐 이런 애들 막 개두들겨 맞았거든. 네. 두들겨 맞다 보면은 하루 종일 질문을 받고 하루 종일 추궁을 당하잖아요. 네. 말실수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 말실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질신문 하다 보면 말이 엇갈립니다. 거기가 수사 지점인 거거든. 네. 그렇죠. 박정훈의 말하고 김계환의 말이 엇갈리는 게 생중계로 국회 방송에 나가면 자 그럼 특검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민주당이 청문회 러시를 막 들이닥치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5월 31일에 국회 개원했는데 첫 번째 청문회가 6월 21일에 열립니다. 20일 만에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근래 한 20년 만에 제일 빠른 속도예요. 아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게 슈퍼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원래 심사 기간이 있는데 그걸 다 훌쩍 뛰어넘고 곧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네. 안 들어오면 지들만 손해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